안녕하세요.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. 얼마 전에 아시아나, 어저께 아시아나 감사보고서가 공시가 됐는데 무려 한정 의견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거래가 정지가 됐죠. 지금 아시아나 항공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됐고, 아시아나 항공이 한정을 받으면 그 위에 모기업은 같이 한정을 받게 됐거든요. 금호도. 그런 상황인데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원래는 오늘 녹화하는 날이 아닌데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녹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은 그 한정 의견이라는 게 뭐냐, 여기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아셔도 정확하게 모를걸요. 회계 감사라는 게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하고 그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잘 됐다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의견을 남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제가 얼마 전에 이럴 줄 알고 회계 감사가 왜 잘 안 되는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. 회계 감사 자체가 뭔지는 이제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, 어쨌든 간에 이제 의견을 주는데 그 의견의 종류가 총 4가지예요. 적정, 한정, 부적정, 의견 거절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의견 거절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, 사실은 이제 의견이 총 4가지인 셈이죠. 근데 의견은 4가지인데 종류는 5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모든 게 완벽하면 이제 적정 의견이 나가겠죠. 적정 의견이 나가는데 뭐라도 하나 이제 부족하면은 한정이 나가고요. 심각하면은 뭐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가요. 근데 그 부족한 게 뭐냐? 첫 번째가 감사 범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. 감사를 똑바로 할 수가 없었다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계 감사는 수사권이 없어요. 감사인한테는 수사권이 없어서 회사가 주는 자료에 의존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.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작정하고 자료를 잘 안 주면은 감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?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막 진실을 알아내고 이러질 못하니까, 그러려면 이제 수사권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회사가 자료를 못 줘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게 감사 범위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합니다. 그 또 한 가지가 왜곡 표시,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. 네.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됐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감사를 열심히 하고 회사도 자료를 잘 줬어요. 근데 자료를 잘 주긴 했는데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적정하다고 의견을 줄 수가 없죠. 그럴 때는 이제 부적정 의견이 나가고요. 회사가 설사 재무제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회계 감사하는 감사인한테 잘 제시를 하지 않아서 감사인이 그 똑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의견 거절이 나갑니다. 대충 느낌 오시죠? 감사 범위 제한이 심하면은 의견 거절,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가 심하면은 부적정. 부적정하다라고 알려면 어쨌든 감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네,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이제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에 한해서 잘 못 봤다, 일부분이 잘못됐다, 그럴 때는 이제 한정 의견이 나가요. 그러니까 한정 의견은 하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하고 그 왜곡 표시에 의한 한정 의견, 크게 2가지가 있는 셈이죠. 헷갈리나요? 정리를 하면은 모든 게 완벽하면 감사인이 감사도 잘했고 재무제표도 왜곡 표시가 없다면은 적정이고요. 내가 만약에 감사를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이 회사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알 수가 없어. 그럴 때는 이제 의견 거절이고, 그게 심하지 않으면 한정 의견을 주고요. 러프하게 말하면. 근데 만약에 제가 감사를 잘 했어요. 회사가 자료는 다 줬어. 근데 감사를 해보니까 재무제표가 엉망인 거예요. 실제 회사의 실체를 잘 표현해주지 않는 거죠. 그럴 때는 이제 부적정 의견이 나가는데, 그게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부적정을 줄 정도가 아니면 이제 한정 의견이 나갑니다. 역시 러프하게 말해서. 아시겠죠? 이제 구조가 보이시죠? 근데 이제 이번에 그 3.1회계법인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감사를 하면서 한정 의견이 나간 거예요. 그 왜 한정 의견이 나갔느냐 보니까 이제 뭐 충당부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아시겠지만은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경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. 작년에 막 그 기내식 파동도 있었고, 장사가 멀쩡히 잘 되면 기내식 파동 같은 게 있었겠어요? 없었겠죠? 그래서 경영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습니다. 보니까 영업 그 손실도 많이 났고 뭐 정전공시도 올라왔던데, 하여튼 뭐 이래저래 사정이 안 좋아요.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할 수가 없고 숫자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뭐 재무제표 분석까지는 안 합니다만은, 계속 기업 자체도 약간
불확실성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도 보이더라고요. 계속 기업이라는 게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거다 라는 걸 바탕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계속 기업 가정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라고 한 걸 보니까 확실히 영업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재무제표 작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 감사하는 감사법인하고 의견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난번에 그 대우조선해양 사건도 그렇고 그거 겪은 다음에 안진이 좀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. 다 뭐 엔론 사태처럼 회계법인을 날려버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려워요.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건도 있어가지고 외관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절차가 많이 올라갔어요. 그 아직도 감사법인에 있는 제 동기들 말을 들어보면 이번 감사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나마 이제 절차가 많이 강화됐으니까 표준 감사 시간 제도가 들어와서 좀 그 강화된 절차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게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됐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못 드리고 아무튼 그런 와중에 보니까 올해 상장사에서 막 감사 거절도 나오고 의견 거절도 나오고 아까 제가 말한 한정, 부적정, 뭐 의견 거절을 다 해서 뭐 비적정이라는 그래서 묶어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적정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. 상장사인데 근데 그게 보통 코스닥에서만 그런 일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대형 정말 아시아나항공이면 전 국민이 아는 회사잖아요. 아시아나 대한항공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? 그런 전 국민이 아는 초거대 규모의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계열사에다가 3일회계법인이 한정을 때린 거예요.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. 여러분들은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감사하다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거를 그 3일회계법인에서 뭐 제가 거기 출신이라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. 한정 의견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거를 하기 위해 회계사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을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왜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, 회계감사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보면은 정말 제가 그때는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회계감사라는 게 제대로 되기 힘든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3일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내린 거는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인가? 16년도 조사된 게 있는데 보면 상장 기업들의 적정 의견 비율이 99%인가 그래요. 2016년에는 99%고 2017년도에는 98.5%인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정말 소수만 비적정, 그러니까 한정, 부적정, 의견 거절이 나가고 대부분은 그냥 적정이 찍혀 나갑니다. 물론 상장 기업 정도 되면은 재무제표를 잘 작성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감사를 열심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 99%의 어떤 상장사의 재무제표가 모두 완벽하고 왜곡 표시가 없으며 감사도 다 감사법인 제한 없이 이루어졌을까 의심스러운 거죠.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적정 의견을 날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. 이거 자사의 영업에 그 굉장한 타격이 오지 않겠어요? 아시아나 항공 정도면 굉장히 큰 업체인데 이렇게 비적정을 날려버리면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면 아마 상장 폐지일 거예요. 이번에 상장 폐지는 면했는데 그 한간에는 이제 풍문이 막 의견 거절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래소에서 야 니네 어떻게 된 거야? 공시 좀 해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의견 거절은 아니라서 상장 폐지는 면했는데 다시 뭐 재감사한다고 하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한정 한 번 다음에 더 나오면 상장 폐지되고 막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. 그런 입장이면은 뭐 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감사를 3일한테 주겠어요? 아무리 그 페이가 낮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 정도면은 상당히 메가 클라이언트인데 그 매출을 날릴 각오를 하고도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.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서 회계감사 환경이 개선되는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요. 뭐 주주들이 열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거래 정지한다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 클라이언트를 한정 의견을 냈다는 거를 대중들이 조금 더 유심 있게 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과 회계법인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 감사 똑바로 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.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사실 그건 맞지만 원론적으로는 현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.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
그 내년부터 시행될 지정제 확대라든지 내년에 다시 논의하게 될 표준 감사 시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서 감사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지금 감사 업무를 하고 있진 않지만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아는 많은 지인들은 아직도 감사 업무에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. 회계사들 고생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시아나 거래 정지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,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한테 한정 의견이 나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어떤 배경에서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이 역시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